자, 원의 방정식을 두 개의 부분으로 끊어서 지금 가는 중이에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뭡니까?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과 일반형을 배웠어요. 중심좌표가 A, B, 반지름이 R인 원의 표준형 어떻게 생겼다?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B의 제곱은 R 제곱. 자, 일반형 이것을 쭉 전개하면 X의 2차항, Y의 2차항, X 1차항, Y 1차항, 상수항. 그래서 A하고 B하고 C는 셋 다 0일 수는 없지만 어느 건 0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세우기. 중심과 반지름 정보로 표준형으로 세울 거냐, 지나가는 세 점의 정보로 일반형을 세울 거냐,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운 내용이었습니다. 알겠죠? 그럼 원에서는 일반형도 있지만 더 우리가 열심히 써먹는 녀석은 요 표준형이 됩니다. 표준형. 그렇다면 우리가 직선에서는 두 점 또는 기울기와 한 점을 열심히 추적하라 그랬잖아. 그 정보를. 그 원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쫓아야 되는 정보가 누구다? 중심의 힌트와 반지름의 힌트다라는 거야. 중심의 힌트와 반지름의 힌트가 나왔을 때는 이 녀석으로 식을 열심히 잘 따라가라 이런 뜻이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여기 나오는 X축 또는 Y축에 접하는 원이라고 하는 이 녀석의 성질인 거예요. 접한다. 자, 이 접한다의 성질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접한다에는 첫 번째 X축에 접하는 원이 있어요. 다음 두 번째는 Y축에 접하는 원이 있어요. 세 번째는 X, Y축에 모두 접하는 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접한다의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중심과 반지름을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그런 스토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일단 접하는 원이니까 접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본 상황은 뭐냐 하면 이런 상황이에요. 원과 직선이 세 가지의 위치 관계가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거냐, 접하면서 한 점에서 만날 거냐, 안 만날 거냐, 이런 세 가지의 위치 관계가 나오는 거 이해됩니까? 뒤에 다시 나올 건데 선생님 자꾸 이게 헷갈려요.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에 원과 직선 처음 배울 때 접선을 배우긴 배웠잖아. 그때 이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자꾸 헷갈려요. 자, 어쨌든 뭐 다시 나올 거니까 그건 중요치는 않은데, 그래서 다시 이제 미리 얘기하면 원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얘란 소리인 거야. 얘. 접선을 제일 많이 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봐왔던 정보 중에는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리면 몇 개? 두 개. 중심에서 90도. 그러면 얘하고 더하면 180도. 여기에 선 찍 연결하면 둘이 합동인 직각삼각형 두 개. 그럼 각이 같아요. 뭐 이런 정보들이 우리가 썼던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도 역시 다시 나올 거다. 그런데 그걸 식으로 접근하겠다. 자, 어쨌든 원에서 접선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 그러면 접한다라고 하면 방금 그 그림에서 보면, 자, 이렇게 원이 있는데 이렇게 X축이 있는 거야. 이렇게 X축. 자, 그럼 원의 중심으로부터 중심좌표로 A, B라고 했을 때 중심에서 X축까지의 그 거리하고 반지름이 어떻다? 얘는 같겠죠. 중심에서 X축까지의 거리하고 반지름이 같은 거야. 그러면 X축의 위쪽에서 접하면 중심의 X좌표와 상관없이 이 Y좌표는 X축의 위쪽에 있으니까 Y축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이 B값이 양수인 경우가 되는 거예요. Y좌표가 양수다. X축의 위쪽에 있으면. 자, 그래서 요 거리가 바로 X축에서 중심까지의 거리가 B의 좌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심의 Y좌표와 반지름이 같아요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됩니까? 근데 X축이 접하는 건 이렇게 위에서 접할 수도 있지만 아래에서 접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아래쪽에서 접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아래쪽에 접하는 중심좌표 역시 A, B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A, B에서 이 접점까지의 반지름과 거리가 같은데 이번에는 거리가
y좌표가 뭐겠어요? x축 아래에 있으니까 마이너스겠죠. 그러면 이 길이를 뭐라고 나타낸다? 마이너스 b가 길이가 되겠지. 마이너스 b. 자, 그러면 x축에 접한다라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두 개의 내용을 하나로 정리를 해보면 반지름이 b랑 같던가 마이너스 b랑 같아. 즉 반지름이 y좌표의 절대값과 같아 라고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야. 위에서든 아래에서든 반지름이 y좌표의 절대값과 같다. 그렇다면 r제곱이 누구랑 같다? 절대값 b의 제곱이니까 b제곱과 같아요 라고 쓸 수 있다는 소리인 거야. 자, 그러면 표준형의 식이 있었는데 그 원이 x축에 접해요. 그러면 이 r제곱 대신 누굴 갖다 쓰면 된다? b제곱을 갖다 쓰면 된다. 이런 뜻인 거야. 문자 하나를 줄여주는 겁니다. 카페인 안 받는구나. x축에 접하면 r제곱 대신 b제곱을 갖다 쓴다.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x축 접하는 원은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r제곱, 요거 대신 b제곱이에요.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된다. 자, 예를 들어봅시다. 자, 중심좌표가 3,5고요. x축에 접한대요. 원의 방정식을 써보래요. 그럼 중심좌표 3,5, x-3의 제곱, y-5의 제곱은 r제곱. 여기 얼마? 25. 이렇게 쓰면 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반지름 대신 반지름을 x좌표와 y좌표의 절대값으로 나타내라고 하는 게 접하는 원의 의미인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y축에 접하는 원을 봅시다. y축에 접하는 원은 자, 이렇게 y축이 있단 말이야. 어딘가에. 자, 그러면 y축의 왼쪽에서 접하는 원이 있고요. 오른쪽에서 접하는 원이 있을 수 있겠지. 오른쪽. 그럼 역시 중심의 좌표는 몰라. 좌표평면 어디에 있든 a, b라고 하자. 자, 그러면 중심에서 요 접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인데, 자, 그러면 중심의 x좌표가 y축으로부터 떨어진 좌표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으면 이 x좌표가 양수니까 오른쪽에 접할 때는 x좌표하고 반지름이 같고, 왼쪽에 접할 때는 그 반지름과 중심좌표가 음수가 나올 거니까 그 마이너스 a 값과 같을 거야 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것도 역시 정리를 하면 반지름하고 누가 똑같다? 중심 x좌표의 절대값이 같다. 그러니까 반지름 제곱 대신에 a제곱을 쓸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게 y축 접합니다의 속뜻인 거야. 자, 요걸 이해할 수 있다면 y축 접합니다도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y축에 접하는 원의 표준형은 x-a제곱, y-b의 제곱은 a제곱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뜻인 거야. r 대신 절대값 b, 절대값 a. 잘 보세요. x축 접할 땐 누구랑 같아? y좌표. 중심의 y좌표 절대값. y축 접할 땐 x좌표 절대값. 자, 다음에 원이 마이너스 2,0에서 접하고요. 반지름이 3이래요.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래요. 원의 방정식. 앞에 있는 걸로 써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지름은 접점에서 어디까지예요? 어딘가에 있는 이 중심좌표까지 이 길이가 얼마? 3인 거예요. 그러면 이 3에 해당하는 이 값이 x좌표 힌트입니까? y좌표 힌트입니까? y좌표 힌트. 위로 가 있으니까 y좌표가 플러스 3이에요? 마이너스 3이에요? 플러스 3이에요. 자, 그래서 중심의 y좌표와 반지름이 나왔어요. 그럼 x좌표는 얼마입니까? 몰라요? 몰라요?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에서 접했으니까 그 위로 쭉 따라가면 중심의 x좌표가 있을 거냐. 이렇게 해서 중심과 반지름으로 원의 방정식을 찾아내는 거야. 이런 힌트들. 반지름의 힌트, 중심좌표의 힌트. 자, x축에 접한다, y축에 접한다. 상황 이해되겠습니까? 자, x축에 접하는 건 반지름을 b제곱으로, y축에 접하는 건 반지름을 a제곱으로.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동시에 접한대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대. 그러면 반지름 제곱이 B제곱이랑도 같을 거고 반지름 제곱이 A제곱이랑도 같겠죠. S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하니까. 자, 봅니다. 그러면 X축에 접할 때는 X축에 위냐 아래냐가 있고 Y축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가 있기 때문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네 군데에서 상황을 살펴야 돼요. 위에 오른쪽, 위에 왼쪽, X축의 아래에 Y축 왼쪽, X축의 아래, Y축 오른쪽. 그래서 위아래와 왼쪽 오른쪽이 합쳐져서 각 사분면별로 X, Y축에 동시에 접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야. 각 사분면. 자, 그러면 1사분면에서 동시에 이렇게 접하는 거야. 1사분면에서. 자, 그러면 1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했으면 중심을 A, B, 반지름을 R이라고 할 텐데 자, X축에 접했으니까 B하고 R하고 같죠? Y축에 접해서 A하고 R하고 같죠? 잘 따라와야 돼. 앞에 두 개보다 살짝 어려워. 자, 그러면 현재 반지름과 A와 R이 모두 같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반지름과 A와 B가 같아요. 반지름으로 원을 다 표현할 겁니다. A하고 B 자리에. A하고 B 자리에. 자, 그러면 이 중심좌표를 뭐라고 쓸 수 있다? R, R이라고 쓸 수 있다. 물론 A, A라고 써도 돼요. 그런데 A, B는 좌표평면 어디에 있을지 모르니까 부호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표현인데 R이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양수입니다. 반지름은 0보다 커야지 원이 나오잖아. 그래서 R로 표현하는 게 우리가 표현이 일반적이고 편한 거예요. 중심의 X좌표가 반지름과 같고 Y좌표가 반지름과 같아. 자, 그러면 1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반지름이 R, R 다음과 같이 나타내겠다. 1사분면에서 X와 H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좌표는 R, R입니다. 그럼 어디는 달라지나요? 자, 2사분면을 봅시다. 자, 2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는 원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A, B라고 하는 중심과 반지름의 부호 관계를 봐야 돼. 절대값은 똑같다 그랬잖아. 자, 그러면 여기는 B지요. 위에서 내려왔으니까. 여기는 뭐예요? 마이너스 A가 되지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A하고 B하고 R이 같은 거죠. R과 마이너스 A와 B가 같아요. 즉 A 대신 뭐라고 써요? 마이너스 R을 쓰게 되는 거야. A 대신. 자꾸 R로 쓰고 있는 의미는 R이 양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R, R로 표현이 된다는 소리야. 2사분면이면. 마이너스 붙은 거 알겠어? 이렇게 봐도 돼요. 2사분면에서의 중심인 좌표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R 플러스 R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 그걸 선생님이 A, B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2사분면에서 만나는 2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반지름이 마이너스 R, R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마이너스 R, R. 달라진 거 뭔지 알겠습니까? 지난 셀에 근데 이것도 약발이 별로 없던데. 아이셔를 갖고 올까? 자, 3, 4분면입니다. 3, 4분면. 자, 이제 A, B 안 써도 될까요? 3, 4분면이면 여기까지가 R이고 여기까지가 R인데 부호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겠죠. 그럼 여기를 뭐라고 쓰는 게 예상이 돼요? 마이너스 R, 그렇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3, 4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써봐라. 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R이 나오려면 플러스 R. 마이너스 R이라고 부르려면 플러스 R이라고 이렇게 쓰겠죠.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 4, 4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는 원 하나 남았어요. 자, 4, 4분면이면
중심의 x좌표 부호 뭐다? 중심의 x좌표 플러스 y좌표 마이너스니까 뭐라고 써요? r, 마이너스 r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중심의 좌표를. 자, 그러면 마지막 4, 4분면에 접하는 x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써봐라. 그러면 x 마이너스 r, y 플러스 r 이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느 4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냐 그거에 따라서 x의 y의 중심 좌표를 고려해서 세팅하면 되는 거야. x, y의 중심 좌표.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1, 4분면에서는 x, y가 모두 뿔뿔이니까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2, 4분면은 마풀이니까 플러스 r, 마이너스 r. 3, 4분면은 x, y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니까 플러스 r, 플러스 r. 4, 4분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r, 플러스 r이라고 쓰겠다. 이해돼요? 자, 2,2를 지나고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그리세요. 자, 2,2를 지난다 그래서 중심이 2,2란 뜻 아니죠? 그러면 2,2를 지나고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구해봐라. 그러면 몇 사분면이니? 1사분면이구나. 1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는 원을 먼저 씁니다. 1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는 원. 그러면 우리는 r 값만 찾으면 되니까 힌트 하나 있으면 찾아진다는 얘기야. 이게 힌트인 거예요. 1,2를 지난다. 그럼 2,2 지난다 했으니까 뭐라고 써요? 2,2를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대입해서 전개. 자, 그러면 r제곱 이런 얘를 잘못 들었군요. 2,2 중심좌표가 미안해 막 만들다가 중심좌표가 이상하게 나왔어. 인수분해가 안 되네. 이런 4, 4, 5 다 똑같잖아. 1, 1 에이 그냥 써. 자, r제곱 마이너스 8r 플러스 8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중심 좌표가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원을 구해라 이런 거 대신 이 r 값이 지금 두 개가 나오는 상황인 거 보여요? 2차 방정식 풀면 r 값이 두 개 나오죠. 그럼 왜 두 개가 나오냐면 요 2,2를 지나면서 동시에 접하는 원. 자, 뒤에 이제 필수 예제로 다시 한번 보겠지만 어느 한 점을 지나면서 1사분면만 볼게요. 2,2라고 하는 점을 지나면서 동시에 접하는 원은 요 2,2를 저 끝에서 지나면서 요렇게 접하는 원이 있고 2,2를 이렇게 지나면서 동시에 접하는 원 두 가지가 있어요. 한 점을 지나면서 동시에 접하는 원은 두 개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r 값이 두 개가 나오는 그런 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몇 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니 요걸 가지고 우리가 식을 접근한다. 어느 사분면에서 접하느냐에 따라서 1, 2, 3, 4번 중에 하나라고 놓고 그 점을 대입해서 문제를 푼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요게 우리가 풀어야 될 아주 중요한 접하는 원 시리즈입니다. X축 접, Y축 접, 둘 다 접. 자, 앞에 개념 익히기부터 볼게요. 넘어왔던 거. 자, 중심이 마이너스 1,3이고요. X축에 접한다. 자, X축에 접하는 원 뭐였나 생각해 보세요. 중심이 마이너스 1,3 R제곱 자리에 누구 쓴다? B제곱. 얼마? 9. 자, 중심이 3,1이고요. Y축에 접한다. A제곱 9. 중심이 2, 마이너스 2고요. 2, 마이너스 2고요. 자, R 값이 얼마란 소리예요? 2란 소리죠. 는 4. 이렇게 된다는 소리. 이거 앞에 거지? 한 거지? 자, 필수 예제 7번.
자, 다음의 원과 중심이 같고 x축에 접하는 원을 구해라. 자, 일반형이 나왔습니다. 일반형에서 중심을 찾으래요. 표준형 했던 거 기억납니까? 자, 표준형으로 한번 만들고요. 자, 그러면 x의 2차항, 1차항, y의 2차항, 1차항, 상수항 넘기고, 자, 반의 제곱 25, 4, 29를 양변에 더하면 x-5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은 9. 자, 중심이 5, 마이너스 2고요. x축에 접한대요. 자, 그러면 문제가 원하는 원은요. x-5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은 x축 접이니까 자, 여기 얼마? 4. 자, 이게 답인 겁니다. 보이겠어요? 자, 지금 우리 해설지 나온 대로 한번 풀어드린 거고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런 거 얘기했잖아. 일반형이 나와도 누구만큼은 바로 뽑자? 중심좌표. 중심좌표. 여기서 중심좌표 뭐였어요?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중심좌표. 마이너스 2분의 2, 마이너스 b. 우린 중심좌표만 지금 필요한 정보죠. 그러니까 이걸 안 하고도 풀 수 있어야 돼요. 연습을 통해서. 중심만 필요할 때. 자, 2번. 두 점을 지나고 y축에 접한다. 자, 지금 중심좌표와 반지름 정보가 전혀 없어요. 두 점을 지나고 y축에 접하는 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원을 구해야 되니까 표준형으로 해야 될지 일반형으로 해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축에 접한다 그러면 표준형으로 가라는 소리인 거예요. 문자가 이미 두 개밖에 안 남잖아. 그럼 y축에 접하는 원을 어떻게 시작한다? 자, x-a제곱, y-b의 제곱은 a제곱에서 시작한다. 자, 그럼 a하고 b를 구하려면 정보 두 개가 필요하다. 1,0 대입, 2,-1 대입. 자, 1,0 대입. 2,-1 대입. 자, 이렇게 해서 a제곱, b제곱에 관한 연립 2차 방정식을 풀면 a하고 b가 얻어지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이 다음 풀이 예상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될지? 자, 전개.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빼자. 그러면 1 빼기 1, 마이너스 4, 다음 플러스 2a. 자, b제곱 소거되고 마이너스 2b는 0. 자, 이렇게 해서 a 대신 또는 b 대신 a 마이너스 2를 대입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b 대신 a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다시 a를 구하고 b를 구하는 이런 흐름인 겁니다. 자, 지금 정확한 답을 구하는 과정. b제곱. 어떻게 푸는지의 흐름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a는 1 또는 5입니다. a가 1이면 b는 마이너스 1, a가 5면 b는 3이에요. 그래서 a하고 b가 요렇게 a하고 b가 요렇게 두 쌍이죠. a, b가 요렇게 두 쌍. 1, 마이너스 1, 5, 3. 1, 마이너스 1, 1. 5, 3, 5. 대입한 두 개의 원이 만들어지겠다. 이런 소리인 거예요. 자, 아까 이렇게 연립 2차 방정식을 푸는 일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거 연습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통수학 1에서의 연립 2차 방정식을 같이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번 풀다 보면 연립 2차 방정식이 조금 더 이제 친숙해질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자, x축 접, y축 접. 다음의 원이 x축에 접한다. 자, 일반형으로 식이 나왔는데 x축에 접하는 조건을 쓰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나와 있는 식을 가지고 표준형으로 바꿔야 X축에 접하냐 Y축에 접하냐의 정보를 쓸 수 있는 거야. 자, 표준형으로 변신. X 2창 1창, Y 2창 1창, 상수항 이항시키고 플러스 반의 제곱 플러스 반의 제곱 플러스 41입니다. X 마이너스 4의 제곱 Y 플러스 5의 제곱은 자, 마이너스 K 플러스 41. X축 접이면 누구랑 누구랑 같다? R제곱이 B제곱과 같다. 얘가 R제곱이죠? R제곱. R제곱이 B제곱과 같아요. 이렇게 해서 K 값이 얻어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표준형에서 우리가 접한다의 정보를 쓰면 됩니다. 자, 이런 거가 이제 응용이 된 거예요. 중심이 직선 누구누구 위에 있고 Y축에 접하는 원 중에서 4,4를 원은 지나는 원은 두 개가 존재하는데 반지름의 길이 와 어떻게 될까요? 중심이 Y는 X 플러스 위에 있으면서 Y축에 접한대요. 그럼 이 힌트를 어떻게 쓸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4,4를 지난다 하니까 얘는 이제 대입하면 되겠죠? 4,4는. 자, 일단 Y축에 접하는 원이니까 X-A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누구 제곱? A제곱. 자, 그러면 A, B에 대한 관계식이 여기 하나 나오죠? A, B. B는 A 더하기 2. 다음 4,4를 지난다. 4 대입하면 여기서 A하고 B에 대한 관계식 또 하나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 2차식에 저 1차식을 대입하면 A가 얻어지고 그거 두 개 가지고 또 B를 구하는 이런 스토리인 겁니다. 자, 하나하나 보면 앞에서 그냥 X축 접, Y축 접 정도가 아니라 중심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더 있으면 어차피 접하는 원은 미정계수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식 두 개로 해결이 되겠다. 이런 흐름. 알겠습니까? 왜 자꾸 위로 아래로 가야 되는데. 자, 8번입니다. 동시에 접하는 원은 여러분들이 내년에 여기 지금 2학기 범위인데 2학기 때 좀 많이 조금 힘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얘는. 그래서 좀 쉬운 상황이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이 부분은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첫 번째. 어느 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느냐에 따라서 4개의 표준형의 식이 있음. 이해를 해놔야 돼, 얘는. 그래야 나중에 딱 보자마자 바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자, 왜 부호를 이렇게 쓰는지 이해되겠습니까? 이해해놔야지 나중에 쓱 나옵니다. 그 다음 동시에 접하면서 어느 한 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 나온다고? 2개. 그 정도까지는 꼭 기억을 해놓으셔야 돼요. 2개. 그러면 그 2개 나오는 원을 추적하는데 거기서 난이도가 갈려. 좀 쉬운 거하고 어려운 거. 어디서 갈리는지 볼게요. 자, 2,4를 지나고 동시에 접하는 원을 구하래요. 일단 구하래요. 자, 그러면 뭐부터 살피라 그랬어? 사분면. 어느 사분면이냐? 넷 중에 하나를 써야 되잖아. 1사분면이죠. 자, 첫 번째는 얘가 1사분면인 것을 따져야 돼요. 사분면을 따져서 표준형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r제곱. 자, 그러면 2,4를 지난다. 자, 그러면 전개. 정리. 자, 2 곱하기 10으로 인수분해 r-2, r-10은 0. 아우, 지금 선생님 마음이 급해갖고 글씨가 막 날아가겠었네. 자, 여기까지의 흐름 푸는 데 있어서 그냥 쭉 따라와 지지요. 쉬운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요 사분면을 지나는 것만으로 요 표준형의 식을 써서 대입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이런 풀이에요. 자, 그래서 난이도는 어디서 결정되냐? 이 부분에서 결정돼요. 여기에서. 인수분해가 가능한 상황이냐 아닌 상황이냐. 아까 선생님이 그냥 2,2를 예를 들어서 했을 때는 인수분해가 안 됐죠. 그럼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좀 딴 데로 가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숫자를 아무거나 잘못 썼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인수분해가 가능한 상황이면 오케이. 여기까지가
한 75%, 80% 여기까지 그냥 풀면 그 정도가 해결이 돼요. 그럼 75%, 80%면 정답률은 이렇게 나와도 학교 시험에서 정답률은 일반고 기준으로 한 50%밖에 안 돼요. 어마어마하죠? 왜 그럴까? 이걸 못 만들어내서 틀리는 거예요. 이걸 못 만들어내서. 그러니까 어떤 걸 만들어서 풀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50%의 원인을 얘기하는 건 선생님한테 질문 들어온 친구들한테 이거 왜 못 풀었니? 이걸 가지고 근거를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식을 어떻게 세울지 모르겠어요. 이게 대부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세울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처음에 얘기한 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세우고 나면 어디를 지납니다. 이거는 대부분 다 그 뒤로는 쭉 진행이 돼요. 그 뒤로는. 지난다. 대입하는 건 잘해. 그건 잘한단 말이야. 그래서 인수분해 되는 것까지 진행이 되면 자, 반지름이 2 또는 10이 나왔으니까 원 하나는 2고요. 또 하나는 10입니다. 자, 이렇게 써주면 100점짜리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됐습니까? 근데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미리 쌤이 언급을 하나 해놓으면 두 번째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 이 두 번째 체크 포인트를 기억을 해야 정복이 돼요. 이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이 지나가는 점이 몇 사분면이냐, 그 다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 위의 점이냐 아니냐 이걸 봐야 돼요. 이게 뭔 뜻이냐? 자, 이미 선을 긋게요. 지금 이야기한 이 내용으로는 우리 75%의 정답률. 그럼 75%면 상위 25%잖아. 그럼 상위 25%면 여러분 바뀐 내신으로 2등급인가요? 그 정도 나오죠? 바뀐 2등급은 이 정도에서 끝난다는 얘기야. 이거 알고 끝나면. 자, 그 위로 올라가려면 지금 2번 내용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야. 2번 내용. 그러면 이 2번 내용은 여러분들이 도형을 이해하셔야 돼. 지금 이 도형. 이거 많이 어려워. 이거 이해하면 1이야, 1. 자,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 동시에 접하는 원 하나만 이렇게 그려보면 이게 큰 원이야. 그럼 작은 원이 여기에 이제 하나 있을 텐데 동시에 지나는 점이 그 중심좌표가 여기가 r, r이고 여기가 누구예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지. 그러면 이 중심이 누구 직선 위에 있니? x하고 y가 같잖아. x하고 y가 같잖아. 이 중심이 y는 x라고 하는 직선 위에 있습니다. 중심이 y는 x 위에 있어. 다시 얘기하면 x와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반드시 그 중심이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습니다. 중심이. 여기까지 이해했어? 자, 그러면 중심이 이 위에 있는데 지나가는 점이 여기에 있는 거 아까 2,2 지나가는 점도 y는 x 위에 있으면 동시에 접하는 원하고 이 두 개의 원이 이렇게 접합니다. 한 점을 지나는 두 개의 원이 y는 x 위의 점을 지나면서 같이 이 점을 지나면서 동시에 접하면 이 두 개의 원, 우린 두 개의 원을 찾는다 그랬잖아. 두 개의 원이 이 점에서 접해요. 두 원이 접한다는 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만약에 y는 x 위의 점이 아니라 이렇게 2,4 같은 점을 지나면 2,4라고 하는 점은 이쯤에 있단 말이야. 이렇게 y는 x 위에 있는 점이 아니라 이쯤에 있는 2,4 같은 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을 그려라. 그러면은 2,4를 지나는 또 다른 접하는 원은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두 원이 교차하게 돼요. 두 원이 접할 거냐 교차할 거냐 굉장히 다른 차이점입니다. 두 원이 접할 때와 아닐 때. 그러면 이 질문은 무엇을 위한 대비냐? 인수분해가 안 됐을 때를 대비한 그림이야. 자, 그럼 이 그림상에서 뭘 묻냐?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얼마니를 물어요, 우리한테. 원이 인수분해가 되면 다 해결돼. 만사 오케이. 상관없어. 원 아까 2차 방정식에서 인수분해가 되면
이거든 이거 위에 있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 어려운 걸 대비하는 거라 그랬잖아.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자 이때는 정확하게 여기가 반지름 1이고 여기가 반지름 2니까 아까 2차 방정식의 두근 이렇게 나온 식의 두근이 R1, R2라고 하면 그 거리가 두 원의 반지름의 합과 같아요. 그냥 인수분해 필요 없이 마이너스 A분의 B 인수분해가 안 돼도. 그런데 이때는 중심 사이의 거리 자 여기가 반지름 R1 여기가 R2 여기서 나오는 두근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합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때가 문제인 거야. 이때가 1등급 문제. 이때가. 그러면 거리를 어떻게 구해야 되냐?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해야 돼요. 점과 점 사이 거리. 점과 점 사이가 루트 x차 제곱 플러스 y차 제곱. 자, 그러면 그 식이 2R2-R1의 제곱이 되고요. 그러면 이걸 어디서 나와? 이거.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셈 공식 변형으로 이 값을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다가 우리의 실력업 문제라든가 특히 내년 2학기 때 시험 직전에 이 부분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또 소환을 해서 떠들 겁니다. 정말 중요한 파트예요. 내년의 시험 앞에서는. 지금은 그러니까 이 정도. 지금은 여기까지 하긴 힘들 거야. 어려운 게 맞아요. 근데 지금 기억해 놓고 머릿속에 일단 이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시고 내년에 이렇게 중요한 구분을 해야 될 파트가 생긴다. 원에서 내신에 가장 많이 기출된 최고 어려운 문항은 얘입니다. 근데 지금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앞에 수식어가. 최고 많이 기출된 어려운 문항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얘는 기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잘 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이것만큼 어려운 잘 기출 안 된 애들도 있겠지.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자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될 때의 모습에서 여기까지 끌어내는 걸 선생님이 떠들 때 조금 연상되시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일단 떠들어 본 거예요. 아이고 어려운 거 잘 들으셨어. 자 그래서 어느 사분면을 지나면서 동시에 접할 거냐 그 지나가는 점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 위에 있냐 아니냐를 구분하면서 이 지나가는 한 점이 주는 정보를 여기까지 확인을 해야 돼. 알겠지? 아니라고? 자, 마이너스 2,1을 지나고 동시에 접하는 두 개가 있다.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두 원을 구하세요는 100%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두 원을 구하세요. R1, R2가 무조건 나오는 거야. 그럼 걔는 쉬운 문항이야. 근데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이거는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대비를 해야 돼. 마음의 준비를. 가봅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 뭐라고요? 4분면. 몇 사분면? 2, 4분면. 자, 그러면 자, 뭐라고 써야 돼요? 2, 4분면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일단. 자, 얘가 어딜 지난다? i,1을 지난다. 자, 그러면 4 마이너스 4r r 제곱 1 마이너스 2r r 제곱은 r 제곱. 자, r 제곱 날라가 r 제곱 마이너스 6r 플러스 5는 0. 인수분해 됐죠? 고민이 없다고요. 인수분해가 되면 아이고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인수분해가 돼요. R은 1 또는 5니까. 그럼 두 원의 작은 원의 중심좌표는 1,1. 큰 원의 마이너스 1,1. 큰 원의 중심좌표는 마이너스 5,5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중심 사이의 거리 얼마니? 점과 점 사이. X차 제곱, Y차 제곱. 이렇게 해서 그냥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는. 반지름의 값이 얻어지면 그냥 되니까. 이 과정까지는 이 식을 가지고 그냥 풀어내는 거라고. 어떤 사분면이냐, 어딜 지나냐 풀어내고 인수분해가 되면 고민할 게 없어요. 자, 원이 XY축에 동시에 접할 때 A, B 어쩌고 저쩌고. 자, 이번에도 일반형으로 주고서
동시에 접한다는 조건을 줬어요. 어떻게 풀면 될까요? 어떻게 풀면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일반형이 나왔으면 우리의 고민은 뭐겠어? 표준형을 만들까? 이런 거지. 표준형도 같이 나왔으면 걔를 전개를 하면 된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 표준형에 대한 힌트가 전혀 없죠. 그럼 이제 문자가 있지만 그대로 뭘 만들어야 돼요? 표준형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x제곱 2ax y제곱 6y 상수항 2항 b-7. 자, 문자 a제곱 더하기 9를 양변에 더한다. 자, 문자가 있지만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자, 완전제곱 자, 중심좌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입니다. r제곱 이 값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얘의 절대값과 얘의 절대값과 그것의 제곱이 같다. 이걸 써야겠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접합니다를 끌어냈던 그 내용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하고 절대값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동시에 접하니까. 따라서 a는 얼마다? 3이다. 그러면 r제곱은 얼마다? 9다. 그럼 a가 3이니까 9 더하기 b 더하기 2는 9다. b는 마이너스 2다. 자, 이렇게 풀어간다는 소린 거예요. 그래서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 y좌표의 절대값, 그것의 제곱이 반지름과 같다. 많이들 지치네 이제. 너무 중요한 문제를 푸느라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접한다. 자, 166번만 떠들고 마무리할게요. 1분의 집중력을 발휘해 주세요. 자, 중심이 직선 위에 있고 XY축에 동시에 접한다. 자, 이제 조금 더 응용된 상황이에요. 중심이 이 위에 있대. 단, 원의 중심은 4, 4분면 놓치면 안 되는 힌트겠죠. 중심이 4, 4분면에 있으면 중심좌표 어떻게 논다? R, 마이너스 R. 그러면 중심이 이 위에 있대잖아. 왜? 대입해야지. R값 나와버리는 거야 그냥. 응? 자, 그래서 대입하면 R 마이너스 3R 플러스 6은 0이니까 R은 2. 그러니까 사실은 힌트를 어떻게 써먹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XY축에 동시에 접한다가 4분면을 가지고 푸는 게 일반적인 접근이긴 하지만 중심의 좌표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죠. 중심이 이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 좌표를 R에 대한 관계식이 나올 거구나. 그럼 그제 4, 4분면에 중심이 있으니까 반지름, 중심의 좌표를 반지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 반지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원의 방정식 x-2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은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됐습니다. 끊었다가 다음 내용 하도록 할게요.